세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니? 네가 범수 아이를 임신했다고? 범수에게 향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세리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버렸는데요. 세리의 거짓말로 인해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독꽃하게 집 거실은 긴장감으로 아주 무거워 보입니다. 장미애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 앞에는 딸 세리가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세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니? 네가 범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보고 있죠. 세리는 고개를 들며 대답합니다. 네, 엄마. 교수님 아이를 가졌다고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오범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미애는 세리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미애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말을 잇습니다. 교수님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 거냐? 애를 지우기라도 하라는 거야? 나 교수님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세리는 눈을 부라리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미애는 세리의 고집에 당황하며 말을 이어가죠. 세리야, 제발 정신 차려. 오범수는 너랑 맞지 않는 남자야. 미애는 간절한 목소리로 설득하려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 교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미애는 세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한숨을 내쉽니다. 이후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리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꿈일 거야.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독꽃하기 세리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죠. 그는 미애와 세리를 번갈아 보며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집안에서? 독꽃하기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미애는 독꽃학에게 세리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죠. 여보, 그냥 세리가 한결이랑 결혼 피하려고 하니까 조금 다툰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말을 이어갑니다. 별일 아니니까 당신은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미애는 급히 방을 빠져나갑니다. 독꽃학은 미애를 따라 나오며 화를 내는데요. 지금 회사 무너질 위기에 예민해 죽겠는데 집안에서도 소란을 피울 거야? 나 예민하다고. 독꽃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미애는 독꽃학의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대답합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양심도 없어 당신?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나 세리와 범수의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하죠. 미애는 거실을 나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다음 날 미애는 오범수를 찾아가는데요. 독수리 술도가 창고 앞에서 범수를 만난 미애는 아주 다급하게 말을 꺼냅니다. 오범수, 세리가 임신한 건 알고나 있어? 이제 어떡할 거야? 미애의 목소리는 매우 격앙되어 있었죠. 범수는 미애의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대답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누나, 세리랑 저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세리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미애는 범수의 반응에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데요. 세리가 네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어.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난리가 났다고. 범수는 미애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세리가 자신과 헤어지기 싫어 미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일단 알겠어요. 제가 세리랑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범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오후 범수는 세리를 카페로 불러내는데요. 세리는 범수를 보자마자 설레는 미소로 인사하지만 범수는 분노가 묻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세리야, 이런 거짓말이 옳다고 생각하니? 범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 다 알고 부른 거야?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세리는 범수의 말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교수님, 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미칠 것 같다고요.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정도로 교수님을 좋아하는 걸 어떡해요? 교수님도 저를 여자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범수는 세리의 간절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습니다. 이후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죠. 세리야, 일단 진정하고 들어. 그는 차분히 말을 잇습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테니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안 돼. 세리는 범수의 말에 희망을 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그날 밤 미애는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 세리의 방을 다시 찾아갑니다. 미애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묻는데요. 세리야,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하죠. 엄마, 사실 임신은 거짓말인 게 맞아요.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엄마? 미애는 세리의 말에 충격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죠. 세리야, 도대체 범수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니? 그녀는 세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네 마음은 잘 알겠어. 근데 이런 방식은 잘못됐어.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아요, 엄마. 앞으로 안 그럴게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 미애는 세리를 안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범수와의 관계를 인정해줘야 하나. 미치겠네, 정말. 그러나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들은 독고타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미애를 앞에 두고 화가 나 죽겠다는 목소리로 말하죠. 독고세리, 오범수랑은 절대 안 된다. 알겠어?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임신 거짓말까지 하다니. 너 정말 미쳤어? 세리는 독고타게 말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아빠, 저 교수님 정말 좋아한다고요. 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아빠 엄마가 반대해도 저 포기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미애는 독고탁을 말리며 간절히 말합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지금 세리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세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독고탁은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힌 상태입니다. 세리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오범수 같은 놈이랑 뭘 하겠다고? 이것들이 미쳤나 정말. 그는 세리를 다그치며 막말을 쏟아냅니다. 세리는 독고탁의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방을 뛰쳐나가 버리죠. 이후 문을 닫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미애는 세리가 사라진 충격에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더니 떨리는 손으로 범수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범수야, 세리가 집을 나갔어. 미애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세리를 찾는 걸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범수야. 범수는 미애의 말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저도 지금 바로 찾아볼게요. 누나, 범수는 전화를 끊고 세리가 자주 갔던 장소들을 떠올리며 뛰쳐나갑니다. 범수는 공원, 카페, 골목길 등 세리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돌아다니는데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리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에 분노하긴 했지만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죠. 세리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공원을 헤맵니다. 마침내 동네 주변 벤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세리를 발견하는데요. 범수는 숨을 헐떡이며 세리에게 달려갑니다. 세리는 범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요. 교수님 왜 오셨어요? 저 찾아다닌 거예요? 범수는 세리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너무 걱정돼서 왔어. 세리야,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범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교수님, 저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랑 싸울 것 같아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습니다. 저 교수님 정말 좋아한다고요. 범수는 세리의 말에 가슴을 아파합니다. 이후 한숨을 내쉬며 말하죠. 세린이 마음은 다 알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그는 부드럽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서 어머님과 이야기 잘해봐 알겠지? 세리는 범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교수님 감사해요. 미애는 집에서 초조하게 세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세리가 들어오는데요. 미애는 세리를 보고 달려가 안으며 말합니다. 세리야, 도대체 너 어디 갔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세리는 미애를 안으며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인정해줘요. 미애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세리야, 알겠어. 엄마가 네 마음 다 이해할게. 미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음날 범수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광숙에게 이 일을 털어놓습니다. 형수님 어떤 학생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저를 좋아하는 학생인데 제 처지가 이러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광숙은 범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도련님, 지금의 상황 말고 그 학생의 마음만 먼저 생각해봐요. 범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대답합니다. 형수님, 솔직히 저도 그 학생이 밉지는 않아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려고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요, 도련님. 마음을 잘 들여다봐요. 한편 독고탁은 회사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세리와 범수의 일을 알게 된 후 더욱 예민해진 독고탁이죠. 이후 장미애에게 전화를 해 묻습니다. 세리 어떻게 안 할 거야?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미애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여보, 세리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더 다그치지 마요, 이제. 독고탁은 화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오범수 그놈 절대 안 돼? 알아들었어? 미애는 독고탁의 말에 한숨을 내쉽니다. 알겠으니까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요. 회사 잘 살려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독고탁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어질 다음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